예, 벤츠 C클래스 세단을 베이스로 한 C220D 포매틱 에스테이트입니다. 이름이 거창하고 긴데 쉽게 얘기하면 C클래스 외건입니다. 외건. 참 많이 안 팔리는 그런 차종인데요. 해치백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에서 유용한 그런 차인데 아직 판매로 성공한 모델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벤츠의 차들은 대부분 긴 후드, 그리고 아주 스포티한 라인을 갖고 있는데 에스테이트는 그 외건이라는 어떤 그 차의 특성 때문에 이 중간 부분부터는 그런 날렵함 대신 뒤쪽으로 갈수록 이 뭉툭해집니다. 루프라인이 C필라를 지나서야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이 아주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요. 이 거기에다가 숄더 라인에도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아서 앞쪽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예, 전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홀 패턴이 과장스럽게 크고 이 범퍼 립에도 크롭이 사용되면서 아주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는 겁니다. 예, 측면은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뒤쪽으로 모아지도록 해서 이 역동적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세단이 주는 느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예, 후면은 깔끔한 그 디퓨저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. 예, 솔직히 뭐 외건이 뒷모습까지 예쁘기를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. 외관이 주는 부족함은 실내에서 완벽하게 보상이 됩니다. 이 포도주 색깔이 나는 가죽의 어떤 그 시트 색감과 함께 메탈과 하이그로시가 주는 느낌은 같은 소재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고급감을 주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. 이 광택이 나야 할 부위, 그리고 이 부드러운 촉감이 필요한 부위, 또 시각적으로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절묘하게 어울리는 소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. 이 간결한 센터 페시아에서 센터 콘솔로 이어지는 연결감도 아주 뛰어납니다. 그런데 센터 콘솔에 터치식 컨트롤러하고 또 다이얼식 컨트롤러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기능상 여러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 없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계기판의 트릭 컴퓨터와 센터 페시아 상단에 있는 모니터에는 이 차량 관리와 또 주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. 경제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는지,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거리에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받는지 그런 정보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수납 공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도어 안쪽에 이 페트병 같이 큰 음료수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또 콘솔 박스도 아주 크고 또 안에는 USB 단자 등이 있어서 외부 기기와의 연결이나 또 휴대전화 충전 같은 것들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또 SD 카드 같은 것도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세단이 외건으로 변형이 되면서 차체 크기도 조금씩 늘어났는데요. 특히 힐 베이스가 2840mm로 키워지면서 실내에서 공간이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이 숄더룸이나 레그룸 모두 넉넉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. 트렁크룸 한번 살펴보죠. 외건의 어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트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고 특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데요. 트렁크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열을 접지 않았을 때는 490리터로 이 세단보다 25리터가량 크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이 2열 시트를 평평하게 폴딩을 하면 이 1510리터까지 이 적재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. 2열 시트를 접고 펴는 것도 아주 간단한데요. 2열 양쪽과 이 트렁크 입구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시트가 접힙니다. 하지만 펴는 것은 수동이네요.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요. 디젤차라는 것을 뭐 굳이 크게 숨기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진동은 뭐 거의 느낄 수 없지만
이 엔진 소음이 아주 약하게나마 나 지금 시동에 걸려 있다 라는 거를 말해주는 정도로 들리고 있습니다. 지금 클러스터의 모든 값을 리셋을 해서 이 제로 상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. 연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모든 값을 리셋을 했습니다. 에스테이트에 올려진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은 이 최고 출력이 170마력이나 되고 이 최대 토크는 40.8kgm입니다.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.9초에 주파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최대 토크가 1400rpm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이 아주 뛰어납니다. 이 터보렉을 느끼기도 전에 속도에 탄력이 붙기 때문에 아주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컴포트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되고 또 어질리티 컨트롤로 엔진과 변속기, 이 서스펜션, 이 전동 파워 스티어링 등의 설정을 바꾸는 인디비주얼 모드와 함께 외건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. 주행 모드는 에코, 또 컴포트, 스포츠, 스포츠 플러스의 4가지로 선택이 가능한데요. 사실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아니면 셰시 구성품들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힐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또 가속 페달의 반응, 또 서스펜션의 무르기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변화하면서 아주 박진감 있는 그런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1400rpm에서 시작되는 최대 토크도 아주 인상적인데요.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차가 레저 그리고 또 다용도 컨셉을 갖고 있는 만큼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 나오는 넉넉한 토크가 아주 찰진 맛을 줍니다. 사륜 구동의 서스펜션과 그 쇼크업쇼브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이 급한 커브에서도 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지 않고 진입을 하고 빠져나오는 순간에도 전혀 불안감이 없다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네요. 가속력도 매우 좋은데요. 비교적 큰 덩치에도 시속 100km를 8초 이내에 주파니까 역시 벤츠다운 성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. 운전을 하면서 여러가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양들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. 이 사이드 미러에 이 사각지대의 어떤 장애물들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고요. 또 앞차 이 속도하고 비례해서 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가깝게 좁혀지면 또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. 벤츠의 차량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에스테이터의 어떤 서스펜션의 반응도 상당히 좀 하드한 편입니다. 이 도로의 어떤 그 요철이나 이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기보다는 강하게 극복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. 대신에 어떤 그 쇼크업쇼버의 바운스나 이런 반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스티어링 힐의 어떤 조향력이나 또 셰시의 경고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경쾌한 어떤 주행 질감, 승차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.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, 그러니까 가속을 할 때마다 이 쇠구슬 구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. 이게 엔진에서 나는 소리 같지는 않은데 어떤 다른 대시보드의 어떤 구성품들이 서로 조금 이렇게 어긋나면서 그런 것들이 마찰이 되면서 나는 소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, 글쎄요, 벤츠답지 않게 어떤 그런 그 깔끔한 마무리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한번 그 소리 들어볼까요?
예, 벤츠가 자랑하는 이 경쾌한 주행 성능과 함께 넉넉한 공간이 주는 설명성이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2종 모델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존재감을 높여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예, 에스케이터 시승 마쳤습니다. 예, 거리로 따지면 한 27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. 예, 연비는 13.6km 리터가 나왔습니다. 예,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 정도 13km 리터대의 연비를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. 외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용성, 그리고 디젤이 갖고 있는 그 연비의 장점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벤츠의 여러 가지 라인업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오테랄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.